지난 시간에는 나만의 즐거움을 찾고 있는 취미 활동 이야기와 운동을 주로 이야기했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정신적으로 나에게 큰 힘이 되고 힐링이 되는 취미 활동 이야기 좀 하려고요. 사실 저는 현재 40대의 나이이고 채경님은 50대이시죠? 네. 물론 채경님도 40대 때 늘 바쁘셨겠지만 그래도 지금 저보다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생활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채경님의 새로운 즐거운 활동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어떤 활동하고 계세요? 음, 여러 활동을 하고는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오늘 주제가 정신적인 힘이 되는 활동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하는 활동 중에 제가 최근에 가입한 독서 토론 동아리 활동을 소개하고자 음. 해요. 월 2회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고 있어요. 아, 네. 그렇군요. 아니, 저도 항상 독서해야지 하면서도 바빠서 시간 내기가 힘들다고 핑계댈 때도 많은데요. 사실 제가 여행을 참 좋아하는데 여행지에서는 꼭 책 한두 권을 갖고 꼭 다 읽고 옵니다. 음, 아, 그럼 최경님이 독후 활동에 특별히 관심 있게 참여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우선 책을 좋아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 네, 자신에게. 네, 그런데 책을 정기적으로 읽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 접한 그 독서 토론 동아리를 통해서 네, 어쨌든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월 2회 모임을 통해 월 네. 두 권은 읽어요, 책을. 그럼 그래서 1년에 몇 권 읽는 거예요? 어, 1년에 24권이죠?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중간에 빼먹기도 하지만 네, 어쨌든 의무적으로 책을 한 달에 한두 권은 꼭 읽어내는 그 과정이 네, 저한테는 참 좋았어요. 그리고 네. 제가 사회 관련 소설이나 사회 음, 관련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네, 독서 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네. 편협한 이러한 독서 예, 그 예. 방향 이런 거를 음, 제가 많이 개선받을 수 있었어요. 그럼 네. 최경님은 그 사회 문제에도 관심이 많으시겠네요. 많은데 네, 그런 책만 편협되게 읽다가 네, 다른 도서 동아리 회원들이 네. 추천하는 책을 어, 아, 뭐 장르 불문하고 여러 네네. 그러니까 장르가 많이 섞인 책들을 읽으면서 네네. 다양한 그 경험을 하고 있죠. 네, 너무 네, 좋네요.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 제가 이렇게 책을 읽는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 채경님은 책을 이렇게 딱 볼 때 목차부터 순서대로 보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중요한 발췌독이라고 하죠? 네네네. 본인이 보고 싶은 그 순서를 따지지 않고 보시는지도 궁금했어요. 저는 처음부터 봐요. 아, 저도 약간 처음부터 네. 끝까지 보는 스타일인데 어떤 분들은 자기가 끌리는 주제부터 읽으시더라고요. 처음부터 네네. 맨 뒷장에 네. 그 책을 추천한 평론가들의 평도 있거든요. 네네. 거기까지 쭉 음. 읽어요. 아, 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책 한 권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생각을 공유할 때 관점도 넓어지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한 주제를 가지고, 네네. 그 회원들이 8명 정도 되는데, 네네. 평소 한 대여섯 분이 만나요. 그런데 그 대여섯 분의 생각들이 네. 공통적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네. 다양하게 자신들의 의견이 나올 때가 음. 많거든요. 그걸 통해서 제 생각을 조정할 수도 있고 또 그분들의 그 다른 관점에 대해서 배울 수 있고 참 좋아요. 그래서 제가 네. 독서 활동을 여러 취미 활동 중에 네. 앞으로 꾸준히 네. 오랫동안 할 수 있는 활동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네.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정신적으로 큰 힘이 되는 취미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최경님, 네. 저희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인데요. 중학생인 제 아이에게 책을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책이 좋을까요? 글쎄 청소년이 읽어야 할 네, 도서 목록은 굉장히 많은데요. 네, 제가 사실 그걸 구체적으로 다 파악은 못했는데 네, 최근에 독서 그 모임에서 네, 편집 일을 하시는 회원분이 예, 책 한 권을 저희에게 주시고 그걸로 토론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 어, 청소년이 충분히 읽을 수
게 좋다 생각해서 네. 제목은 나는 청각 장애인이다. 오재훈이라는 그 장애인이 쓴 책인데요. 네, 네.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잘 몰랐던 청각 장애인의 생활, 네. 또 사는 방법 이런 거를 많이 배웠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를 아이니 아들에게 네. 줄게요. 이걸 한번 읽어보라고 아니 지금 저 감동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가져왔어요. 저 주시는 거예요? 네네네. 이거 정말 이벤트네요. 눈물 나올 거. 눈물까지야. 감동받았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너무 감동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무슨 이벤트 말씀을. 준비하셨을지 생각도 못했네요. 음. 네, 사실 저도 이 책을 좋아하는데요. 저는 독서를 통해 글 속에 있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활동이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본래의 나를 잠시 버리고 등장인물의 입장이 되어 다양한 사람들의 입장과 처지를 이해하는 이런 폭이 넓어지니까 이 얼마나 매력적인 간접 체험 아닌가요? 채경님 역시 다르십니다. 아유, 무슨 말씀을. 네, 채경님 여기서 이렇게 취미 활동이 지금 전부 다 나오는데 또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 방출해가지고 앞으로 뭘 할까 걱정이긴 해요. 주인공이 채경님이라 이렇게 저한테 선물도 준비해 주시나 봐요. 아니 채경님 요즘 그림도 그리신다고. 아이니 님이 그림을 네. 프로필에 굉장히 예쁜 그림들 많던데 네, 저 그림 사실 잘 좋아해요. 그리죠. 그죠? 아니 그림은 잘 그리지 예, 않지만 예. 보는 거 좋아하고 어렸을 때도 이제 예술적인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지금도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잘 네. 웃고 네. 감정 표현이 솔직하고 감성적이니 그 느낌을 살려서 네. 그림을 틈만 나면 그려봐요. 얼마나 좋은 재능을 썩히면 안 되니까. 또 우리 채경님이 오늘 이벤트를 2번째로 준비해 주셨네. 칭찬 선물 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채경님 말씀 듣고 보니까 채경님이 지금 그림 그리는 거 저는 사실 유화였거든요. 네. 유화를 보면서 그 색 조화나 뭐 이런 패턴이나 뭐 작가의 그런 의도 같은 게 재밌었거든요. 근데 네. 우리 채경님은 유화가 아닌 뭐라고요? 지금? 저는 네. 사실 색감이 굉장히 네네.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 가장 색감의 부족을 느낄 때가 네.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고를 때 굉장히 난감하거든요. 매치를 네. 못 해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네.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그럼요. 시작한 게 네. 색칠을 할 수 있는 유화, 채화는 할 수 없다 생각해서 펜드로잉을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런데 펜드로잉이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네. 제가 처음 접한 게 세밀화 과정이에요. 네. 많이 후회는 하고 있지만 시작을 했기 때문에 펜드로잉이라는 세밀화 과정을 하고 있고 매주 참여하면서 네. 늘 느껴요. 똥손이구나라는 걸. 아니 근데 펜드로잉은 장점이 일단 유화처럼 재료비가 많이 안 들잖아요. 재료비 많이 안 들죠. 네. 연필 펜 네. 거기에 펜드로잉에 필요한 펜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네. 2,000원에서 3,000원이니까. 아니 얼마나 저렴하고 좋아요. 솔직히 유화는 네. 솔직히 이거 작업하는 작업실도 있어야 되고요. 네. 이게 만약에 공간이 좀 필요해요. 근데 펜드로잉은 내가 외국을 간다고 해도 그냥 에펠탑 만약 프랑스 갔으면 에펠탑 그냥 영감 딱 떠오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그 펜드로잉 과정은 세밀화 과정이 아니라 어반 스케칭이라고. 그래요? 어반 스케칭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좀 달라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하는 과정은 네. 굉장히 그 손 기능이 탁월한 분한테 유리한 과정인데 네. 참 시작을 해놨기 때문에 그만둘 수 없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너무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시고 계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채경님 저는 언제 채경님 같은 순간이 오겠지 하고 희망을 갖고 있어야 되겠네요. 시간 내서 하세요. 아니 그러면 채경님 이렇게 네. 우리가 다양한 취미 활동을 하게 되면서 갖게 되는 뭐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 그런 활동들이 네. 일상에 묻혀서 나를 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런 활동을 통해서 나를 온전히 찾을 수가 있고 비록 아이니님 바빠서 네.
많은 시간을 투자하진 못하지만 네. 필라테스 할 때는 네. 오로지 필라테스를 하고 있는 네. 아이니 내 자신, 어. 요가를 할 때는 나만 생각하는 나, 이러면서 작은 성취감을 그런 활동을 통해서 가질 수 있고 네. 그러면서 내 만족이 좀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존감도 상승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림은 좀 달라요. 아유, 어쨌든 우리 채경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저도 지금 바쁘게 살면서도 뭔가 나 자신을 위해 즐거움을 찾고 일과 삶의 균형을 지키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요. 아, 조금이라도 더 일찍 찾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선생님? 그렇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마음껏 하고 싶은 취미 활동을 하고 계신 채경님이 저는 마냥 부럽기만 합니다. 아휴, 그렇게 공감해 주니 감사할 따름이고 네. 예, 그래요. 네, 일상에서 가정과 직장 그 어느 것도 소홀히 할 순 없죠. 다만 어차피 해야 할 것들,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즐겁게 해내기 위해 나름의 방법을 찾고 또 순간순간 지치는 나를 스스로 위로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게 오늘 아이니와 채경님은 운동이었고 산책이고 책과 그림이었습니다. 즐거운 일상이 쌓여 즐거운 인생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채경님. 끝으로 우리 청취자들에게 어떤 말씀 전하고 싶으신가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기는 참 부끄럽죠. 그런데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 살아가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어느 시기도 치열하지 않은 때는 없어요. 그런데 치열하되 즐거운 나날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일상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 결코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그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 노력하고 즐기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그 즐거움과 삶의 의미가 점점 더해지는 거겠죠?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나를 위해 어떤 즐거운 시간들을 만들어 가고 있나요? 지금까지 단팥빵의 아이니 채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